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모의수업한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PPT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계획안 같은 경우는 상상 속의 동물을 주제로 했는데요. 혜태, 불사조, 용, 유니콘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상상 속 동물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다는 가정을 하고, 그 가정 하에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가장 많이 흥미를 가졌던 유니콘에 대해서 동화를 읽어주는 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콘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화책에서는 사실 환상 동화이죠. 실제로 없는 유니콘을 원래는 있었는데 멸종된 거다. 왜 멸종됐는가? 그거를 동화로 풀어낸 동화책이기 때문에 결말을 바꿔봐서 만약에 유니콘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결말을 바꿔본다면 어떤 내용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를 활동에 큰 중점으로 잡고 한번 계획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계획안 화면을 켜놨고요. 제가 지난 실습 두 번째 영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안은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동일한 활동을 하든 다른 활동을 할 때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그거를 계속해서 써먹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실습 때 했던 계획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 봤고요. 이 계획안 같은 경우는 그때 진행했을 때도 동화로 진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틀을 이용하고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오늘로 바꿔줄게요. 실습생 이은빈.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 실습생인 경우 여기 실습생인 되어 있는 곳 있죠? 이 부분에 무조건 사인을 먼저 하고 지도교사 선생님께 아니면 원장 선생님 가기 전에 무조건 사인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주제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소주제는 이제 상상 속 동물 4가지 중에서 우리가 유니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유니콘에 관심을 가져요. 아니면 유니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아니면 그냥 유니콘 이렇게 해도 되고요. 활동 유형은 동화, 활동명은 동화 이름 써줍니다. 목표! 이 활동의 목표는 사실 유니콘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거라기보다는, 왜냐면 사실 유니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화를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목표를 좀 더 초점을 줄게요. 동화를 통해 상상 속 동물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교육과정 관련 요소는 책 읽기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마지막에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콘이 사라진 이유가 멸종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표현을 하면 멸종된 거지만 얘가 어떤 배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해서 유니콘 지금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동화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유니콘이 배에 탔다면 어땠을까? 라는 내용을 나중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듣기와 말하기 하고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로 할게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유니콘이 살아있었다면 뭘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1번으로 넘어가서 도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저는 약간 퀴즈를 즐겨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퀴즈인 것 같더라고요. 맞추는 재미도 있고. 퀴즈를 통해 이 아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땡땡반 친구들, 지난 시간에 상상 속 동물에 대해 배웠는데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말하겠죠. 뭐야 이러겠죠? 근데 보통 용이나 유니콘 같은 거는 아이들이 금방 말할 텐데 혜태나 불사조 같은 건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애들은 약간 사진 띄워주면서 이렇게 생긴 친구 뭐였지? 혜태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맞출 수 있겠죠. 일단 계획안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작성할게요.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하면 유니콘이요, 불사조요, 용이요, 혜태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4가지 무르무르무르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계획안 쓰실 때는 물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작성해주세요. 이제 유니콘을 할 거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뿔이 있는 동물은 누구였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유니콘이요. 헷갈리는 애들은 불사조요
하기도 하겠죠. 이게 날개가 있는 동물은 누구였나요? 해도 되겠지만 오늘 읽을 책에 나오는 유니콘은 날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니콘이요. 그래요, 유니콘이에요. 오늘은 유니콘에 대한 동화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기 전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또 동이랑 이야기 나눠야겠죠. 동화를 읽기 전 함께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책을 읽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일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 들고 이야기하겠죠?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안 돼요? 할 때는 그래 맞아 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 맞아 그렇게 큰 소리를 떠들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를 물어보면 왜 떠들면 안 되는지, 왜 큰 소리로 소리치면 안 되는지, 왜 돌아다니면 안 되는지 아이들이 직접 그 이유를 이야기함으로써 선생님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큰 소리를 떠들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화를 읽는다. 유니콘 동화를 읽고는 이야기를 나눈다. 땡땡한 친구들 동화 잘 들어봤나요? 네, 동화에서 누가 나왔었죠? 하면 이제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누구누구가 나왔어. 그럼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친구들은 동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라고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 3세 같은 경우는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살짝 이야기 흐름에 안 맞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살짝 이 책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발문을 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책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유니콘이 도와줬어요. 유니콘이 못 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니콘은 배에 타지 못했어요. 왜 배를 타지 못했죠? 라고 물어보면 다른 친구들이 배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유니콘은 타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대답하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니콘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다가 정작 자신은 배에 타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책 뒷페이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유니콘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어땠을까요? 유니콘이 배에 탔다면 지금은 어땠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넣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기 활동을 한다면 만약에 유니콘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그림 그린다던가 꾸며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뒷이야기를 다르게 바꿔보는 다른 의사소통 영역의 활동을 한다거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니콘은 배에 타지 못했어요. 그때 유니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런 발문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 이번엔 유니콘 동화의 결말을 바꾸어 보는 내용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왜냐면 사실 결말이 좀 슬프잖아요. 결국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다가 사실은 멸종이 된 유니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말을 바꾸어 보는 거를 아이들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오늘은 유니콘이 배에 타지 못해서 사라진 결말을 우리 친구들이 바꾸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바꾸면 잘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도 있고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별로 나누어서 그 팀별로 결말을 함께 지어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모든 별로 만약 유니콘이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모든 별로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자리로 가서 각자의 결말을 바꾸어주겠죠? 대신 이때는 이제 활동지가 따로 있어야겠죠. 아이들이 모든 별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글로 적을 수 있는 거를 제공해도 좋고 7세 같은 만호세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글자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들은 금방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연령이 많이 어리다 싶으면 아이들이 말은 할 수 있게 해주되 그거를 글자로 써주는 건 선생님이 써줘야 되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연령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 활동이 그러면 차라리 유니콘이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나만의 유니콘을 색칠해보는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연령이 낮다면. 자, 그럼 마무리.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자리로 모여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앞으로 오겠죠? 어떤 팀부터 발표해볼까요? 그러면 자요 아이들이 서로 하려고 하겠죠? 이때는 바르게 앉아있었던 누구 팀? 아니면
바르게 앉아있다라는 사실 그 말이 바르게라는 게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게 또 마음에 걸린다면 활동을 빨리 마치고 정리도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과 함께한 친구들 몇 팀 나오세요. 몇 팀부터 발표해볼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떤 팀부터 발표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땡땡팀 나오세요. 아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면은 모둠 활동을 하기 전에 팀 이름을 정해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동화책에 동물이 많이 나오니까 뭐 너희는 무슨 동물을 이름으로 하고 싶니? 저희는 토끼팀 할래요. 그래요, 토끼팀을 하자. 그 팀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겠죠. 없다면 땡땡팀은 유니콘 동화의 결말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어떻게요? 그랬구나. 유니콘이 날개가 생겨서 훨훨 날아서 살았구나. 땡땡팀 덕분에 유니콘이 날개도 생기고 하늘도 날아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발표해준 땡땡팀에게 박수 하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박수 쳐주겠죠?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팀은 한 팀이 아니라 한 세네 팀 정도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만약에 빨리 이야기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 결말을 적고 그 위에 유니콘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앞에 방금 말했던 거는 날개가 생겨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면은 유니콘을 그리고 날개를 또 그린 아이들의 그 그림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 듣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날개 뭐 어쩌라는 거야? 파리 같은 날개? 뭐 이런 거를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그 유니콘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직접 내가 그린 그림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날개가 생겨서 유니콘은 배에 타지 않았지만 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를 또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 이야기했다 치고 와 우리 땡땡반 친구들이 다들 멋지게 결말을 바꿔주었어요. 덕분에 동화 속의 유니콘들은 땡땡반 덕분에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은 유니콘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동화를 읽고 우리 친구들이 동화의 결말을 보았는데 어땠나요? 사실 동화 바꾸는 거 하면은 살짝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엄청 이걸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좀 재미없어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다음 활동에 계획할 때는 그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어려워하는데 뭐 게임을 맞춘다던가 퀴즈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미술 활동을 잘한다 하면 그 다음 활동을 할 때는 관련된 미술 활동을 뭐 색칠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뭐 오려가지고 나만의 유니콘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이 이야기 나누기 때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진행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아이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재밌었어요. 좀 어려웠어요. 하면은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고 재밌었어요? 하면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나눠볼 수도 있겠죠. 이제 유니콘에 대해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상상 속 동물 퀴즈 게임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럼 아이들이 네 하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간식 시간이니까 오세요. 뭐 이건 저는 항상 간식 시간이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오세요. 점심 시간이니까 손을 씻고 오세요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있을 그 활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PPT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우리 계획안에서 만약에 이제 상상 속 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PPT 맨 앞장에 우리 이전 시간에 이야기 나누기 할 때 배웠던 4가지 그 상상 속 동물 사진을 놓고 상상 속 동물의 이름을 글자로 워드로 쳐서 제공해주면 더 아이들이 기억하기도 쉽고 글자도 배울 수 있어서 좋겠죠. 그 다음에 책 읽기 전에 약속할 수 있는 것도 PPT로 제작해놔서 하나씩 뜰 수 있게 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약속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서 아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나씩 올라오도록 애니메이션을 설정해놨고요. 이건 동화책 내용인데 사실 다음에 동화책 읽어주는 모의 수업 할 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모의 수업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